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노년의 시간을 보낼 시니어타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니어타운이란 고령자들을 위해 의료시설과 체력단련시설은 물론 식사관리나 생활편의시설, 상업시설 등까지 갖춘 곳을 말하는데 실버타운, 실버주택, 노인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전엔 시니어타운,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도심과 떨어진 산속에나 위치해서 외로움이 더 심해지는 곳이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인기가 시들했었지만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들어서는 실버타운, 롯데호텔 VL 라우어의 분양 당시 256대 1의 경쟁률에서 알 수 있듯이 위치와 서비스가 보장된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타운을 고를 때는 무엇을 잘 살펴봐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묻지마 입주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타운을 선택할 때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5가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전국 노인 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의 칼럼을 재정리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니어타운을 선택할 때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는 5가지 중 첫 번째, 자신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라. 시니어타운은 최소한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대체로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 정도가 많이 입주해 계십니다. 또 입주 시 연령층을 85세로 제한하는 시설도 생기는 추세입니다. 시설에 따라 비교적 젊고 액티브한 입주자들이 많은 곳도 있고 입주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고 월 생활비가 비싼 대신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은 시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 건강 상태와 걸맞는 시니어타운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컨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수영장이나 골프시설, 헬스장 등의 부대시설이 많은 곳보다는 의료 시스템, 균형 잡힌 식사, 주 2회 이상의 청소, 세탁 서비스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시설이 더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니어타운을 선택할 때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는 5가지 중 2번째, 자신이 직접 골라야 한다. 어르신들에게는 통상적으로 자녀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타운을 고를 때도 보호자인 자녀와 동행하거나 보호자인 자녀만 시설을 둘러보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고를 땐 반드시 입주할 본인이 직접 시니어타운을 보고 결정하는 게 최선입니다. 고령의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어차피 시니어타운 비용을 보호자인 자녀가 지불한다 하더라도 입주할 당사자의 의지를 무시하고 살 것을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실제로 자녀들이 시니어타운을 결정하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막상 입주할 당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입주를 거부해 위약금만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자기의사 결정권을 소홀히 여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내가 살 곳이라면 내가 둘러봐야죠. 시니어타운을 선택할 때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는 5가지 중 3번째, 월 생활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올라갈 수 있다. 국내 시니어타운은 보증금에 월 생활비를 더해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보증금은 계약할 때 내는 것으로 전세 보증금 개념과 비슷합니다. 또 보증금은 처음 계약할 땐 목돈이 들어가지만 퇴소할 땐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죠. 문제는 월 생활비입니다. 계약할 당시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이 금액이 사는 내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보통 3에서 5% 정도는 매년 생활비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입주 전에 따져보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생활비가 200만 원인 곳이라도 몇 년 뒤엔 몇십만 원 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몇 년 뒤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저렴한 시설로 옮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시니어타운을 선택할 때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는 5가지 중 4번째,
비용 절감보다는 건강을 우선해라. 시니어타운엔 내가 식사를 하지 않아도 의무식수만큼 돈을 내야 하는 의무식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한 달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3끼 모두, 그러니까 90식을 의무식으로 해야 하는 곳도 있고, 한 달에 20끼 혹은 30끼 이렇게 의무식수는 시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의무식 외에 추가로 식사하는 비용은 그 식수만큼 생활비에 추가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왔거나 친구들이 놀러 왔거나, 그러면 같이 안에서 먹을 경우에 이제 식비가 추가되는 거죠. 의무식은 시니어타운에겐 안정적인 식당 운영을 위해선 필요하고, 입주자들에겐 건강관리 측면에서 필요하니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밥 차리는 것과 같이 이게 번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자고 시니어타운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시니어타운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 입주자들이 밥을 먹으면서 함께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한 달 내내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한다고 가정하면서 계산을 해본단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 90식이니까 두 사람이면 180끼니가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곱하기를 해보겠죠.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말입니다. 그러면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아까워 의무식이 90식이 아닌 20식 또는 30식 되는 시니어타운을 골라서 입주해 의무식만 딱 먹고 나머지 식사는 아무렇게나 밑반찬 꺼내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그러려면은 그냥 왜 실버타운에 들어왔습니까? 영양사가 매 끼니 균형 있게 차려주는 밥상을 먹기 위해서 시니어타운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돈 아끼려다가 영양부실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래 취지대로 해주는 식사 앉아서 받아먹겠다, 편하게 받아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지내시는 게 좋죠. 시니어타운을 선택할 때 놓치면 반드시 후회하는 5가지 중 마지막 5번째, 가족, 지인이 찾아오기 쉬운 곳을 골라라. 마지막으로 시니어타운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은 접근성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고르란 말씀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부모를 만나러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지면 부모를 만나러 오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입주자들도 친구나 자녀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는 외출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갖고 있는 차를 처분하고 입주하는 경우도 많아서 인근 역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셔틀버스 등을 운영하는지 그런 교통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니어타운은 생활 공간이라서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 좋다고 산속에 지어놓은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이 외롭게 살게 됩니다. 이런 실버타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시니어타운에 대해서, 실버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라도 시니어타운에 들어가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봐둔 곳이 있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